방역이라는 게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지만 문제가 됐던 점들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팬데믹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에 너무 매달렸습니다.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라는 게 있는데 소규령 사회는 아무리 잘해도 돌아가시는 분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노령 인구가 없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돌아가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정해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라는 것을 구하는데 무증상 경증 환자 수는 객관적이지 않고 중증 환자 수 또는 그 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가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우리가 2020년인가 가을인가 한참 K방역을 자랑하고 일본이 그때 2차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보다 환자가 많았을 때 일본을 무시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도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높았고, 지금에 와서 이제 환자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감염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 추후 유행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젊은 사람한테 집중할 자원을 고위험군한테 집중해서 사망 환자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유행이 안정되는 시기도 당겨지고 사회, 교육, 경제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피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병으로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 희생자 수를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선순위가 있던 그 다음 우선순위는 아주 심하게 걸려서 후유증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고생한다든가 이런 분의 숫자를 좀 줄이고, 그리고도 여력이 되면 환자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이런 우선순위가 좀 적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건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든가 감염병 대응은 예측하지도 않고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투자할 필요도 없고 비용 효율도 떨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충분히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감염병 대응은 안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보라는 것은 전쟁은 없어도 군인을 양성해야 되고, 전쟁 없어도 새로운 무기를 필요하면 사와야 되죠. 감염병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런 여력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뭔가 이거 하나는 꼭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중앙감염병 병원을 질병청 산하 내지 복지부 산하에 하면서 그거를 단독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은 중앙감염병 병원만 뚝 떼서 따로 위탁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환자를 본 임상의사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은 중증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3차 내지는 4차 병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의사만 있다고 이게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코로나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중증 감염병 환자는 대개 여러 가지 다수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다른 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중증 감염병 환자는 여러 합병증이 생깁니다. 이거를 중앙 감염병 병원만 따로 지어놓으면 이건 평상시에 지어놓고 놀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150병상의 의료진도 놀려야 되죠. 이게 모병원이랑 같이 있다면 모병원하고 중간 지역에 각종 검사실이라든가 각 분만장, 수술장을 만들고 평소에는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하다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는 셔터를 탁 내려서 공기 흐름을 차단해서 이쪽 A 로젯은 감염병 환자한테만 쓰고 B, C, D 로젯은 일반 환자를 하고, 검사실도 각종 검사실 분만장도 마찬가지겠죠. 감염병이라는 게 사실 서울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팬데믹 같은 경우는 제주도, 울릉도 다 발생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염병 병원, 모병원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전국적인 네트워크 이게 잘 짜여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결국 다 임상 데이터를 정리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분은 아무 치료를 안 해도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은 아무 치료를 안 해도 멀쩡히 좋아지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집에서 푹 쉬게 하고 병원에는 오시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빨리빨리 찾아내서 입원을 시키자. 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 재난적으로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런 특징을 가진 분들은 어떤 치료를 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병상을 양보하자. 이게 바로 아주 기본적인 임상 데이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임상 데이터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 감염병 유행 다 끝나고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감염병 대응은 안보의 개념이라고 선진국에서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군인들이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군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지만 전쟁터 가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군인들은 전쟁 연습을 하는 분들입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감염병 대응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어야 위기 상황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연습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이런 게 있어야 위기 상황에 필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